예.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누군가는 이걸 2차 조국 대전이라고까지 평가하더군요. 어제 뉴스탑10 끝부분부터 실시간으로 전해들었던 소식이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당내 쓴소리를 남겼던 금태섭 의원의 서울 강서갑에 조국의 남자라 불리는 한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정됐던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다. 그런 오만한 자세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검찰이 3개월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수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검찰에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수사가 조국 교수를 겨냥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그 전에 차분히 시작을 해보면 도대체 김남국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사실 저하고도 같이 방송을 많이 하는 분인데요. 지금 30대 후반이고요.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 활동을 했었고, 특히 이제 조국 사태 국면에서 사실 금태섭 의원도 지금 조국 전 교수의 제자예요. 김남국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교수의 지금 제자였고, 원래 이제 전남대 로스쿨 나왔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서울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제자인데, 특히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조국 전 이 장관의 변호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특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 아시겠지만 서초동에서 집회를 많이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 직접 가서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떤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을 좀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이제 인재 영입으로 김영만 변호사와 함께 영입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게 조국 사태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좀 놔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금태섭 의원 지역에 본인이 지금 출마를 선언함으로 해서 또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 또 가장 핵심적인 또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출사표를 던진 김남국 변호사를 향해서 진중권 전 교수도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두 인물의 과거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검찰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못을 합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저희가 좀 차분히 풀어보려고 하는 게 조수진 부장. 친조국, 반조국을 떠나서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과 좀 인연이 있는지 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선요. 이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금태섭 의원이라는 현역 의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 지도부에서는 이곳을 추가 공모 지역,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까지 붙여서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지역으로 발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선거에서 현역 의원에게 이런 어떤 그 대우를 한다면 공천 배제가 아닌가? 공천 탈락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다 탈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현역 의원이 혼자 있는데 추가 공목으로 선정된 곳, 이런 경우에는 2심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의 형을 받은 그런 의원이 또 함께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위험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정국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사과, 검찰 수사가 너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해왔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청년 몫의 영입 인재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모 지역으로 선정되자마자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에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 지도부와 그러면 조율된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 강서갑에 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에 개업을 했었습니다. 강서갑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살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강서갑의 발전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비판한 겁니다.
그럼 장혜철 평론가님, 민주당 내에서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당연히 금태섭 의원 괘씸죄로 친조국성에게 이 김남국 변호사를 정말 자객 공천한가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우선 제가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금 나왔던 김남국 변호사 입당 기자회견 영상이에요. 예. 홍익표 수석 대변인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하기 전에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그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사회를 보느라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요.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기자간담회 현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이 이 입당 기자회견에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친조국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나 박주민 최고위원이 김남국 변호사를 조율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우리가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이 먼저 공천 신청했었죠. 맞아요. 그 대의가 무엇이었느냐, 본인이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었느냐, 금태섭 의원 비판한 거였습니다. 우리 당이지만 한국당과 마찬가지 활동을 한다고.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 역시나 친조국 활동을 강하게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과는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요. 결국 사람은 바뀌었지만 정봉주 전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앞서 영상에 나왔던 박주민 최고위원이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친조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SNS를 통해서 예. 이게 청년대 현역 기득권의 대결 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청년대 현역이 아니라 친문 주류인 김남국 변호사 대 아주 소수파인 비주류 금태섭 의원의 대결 구도다. 이것이 일반적인 청년이 도전하는 구도가 아니라 주류가 비주류를 찍어내는 그러한 구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자, 본인 지역구에 추가 공모가 있었고 거기에 조국의 남자라고 불리는 이 김남국 변호사까지 왔기 때문에 이 현역인 금태섭 의원의 심기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금 의원은 오늘 오전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에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강서갑, 본인의 지역구가 19대 총선 때 노원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위원장 의원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9대 때 사실 그때 한명숙 대표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나는 꼼수다, 나꼼수 한 멤버였던 김용민 씨를 사실 노원 쪽에다 이제 공천을 했어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봉주 의원이 상당히 이제 힘을 써서 공천을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김용민 그 씨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콘돌레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상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강간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선거가 사실 김용민 논란 때문에 19대 총선이 굉장히 민주당이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자, 또 20대 총선을 한번 보시면 20대 총선 때는 그때는 또 친박 공천, 즉 진문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내가 가는 곳은 진문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개업식마다 개소식마다 가는 데가 여기는 진문이다 해서 그 진문 공천 때문에 결국 또 선거에 망한 전례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정봉주 의원이 이제 본인이 그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성희롱 문제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 자체가 보면 아까도 이야기 막 들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좀 보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은 결국은 경선이 어떤 구도냐 하면 일단 김남국 변호사는 신인 가산점이 있습니다. 15%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지금 이제 친문 세력이 강하게 또 지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금태섭 의원이 했던 행동, 즉 공수처에 대해서 기권을 하고 조국 전 장관에서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고 지적했던 부분들, 즉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눈밖에 났던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성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의원님 보시기엔 오늘 금태섭 의원이 아침 미리 기자회견을 한 게 연계 친문 조국 세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신 비판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완전히 프레임을 짠 거죠. 자,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결국 조국 사태의 재현이다라고 프레임을 짜버렸기 때문에 예. 김남국 변호사가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총선이 뭐 조국 대전이냐, 뭐 조국의 그림자가 이번 총선에도 드리운 것 아니냐라는 여러 논란이 커졌는데 오늘 최진모 교수님.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꽤 흥미로운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하나 포착됐어요. 본회의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의원의 문자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좀 포착됐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박강원 의원의 문자가 이제 언론사에 공개가 됐는데 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입당한 부분에서 실수가 아닌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강원 의원이 저걸 받으신 건지 본인이 보내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뭐 받을 수도 있죠. 뭐 보낸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뭐 누가 보냈건 작성했던 그 사람 개인의 이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그 김남국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의 그 SNS 상에서 본인은 조국 뭐 관련된 부분하고 선거에 연관되는 부분을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본인이 정말 그러면 지금 그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에서 반대했으니까 그분을 뭐 정말 대결해서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것인지 정말 그냥 국회의원 본인이 하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 나가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물론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금태섭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의견의 차이일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뭐 법원의 판결이 마지막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의 차이 때문에 이 김남국 변호사가 자객으로 갔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또 자객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금태섭 의원하고 대응해서 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김남국 변호사 그렇게 평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조국 대 반조국 구도가 뭐 부담스러워 그게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잠깐 다시 나왔던 박광원 의원의 저 문자 내용으로 미뤄 짐작하는데 네. 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김남국 그렇죠. 변호사 공천에 대해서는 꽤 우려가 부담스러워하는 있는 것 거잖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프레임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면 총선도 조국 총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민주당한테 절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그런 이제 문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오늘 4시 30분인가요? 원래 기자회견을 김남국 변호사가 연다고 했는데 돌연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했어요. 당이 좀 주저앉힌 겁니까? 어떻게 네, 봐요? 우선 오늘 아침에 김남국 변호사가 오후 4시 30분 국회 기자실인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 국회 정론관이라는 건요.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당 대변인 또는 당 지도부가 사용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과연 도와줬을까? 인재 영입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당 지도부의 선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손혜원 의원, 지금 현재 무소속인 손혜원 의원이 대신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돌연 취소를 했을까?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만류를 했을 겁니다. 왜? 자,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그런 혐의들, 이거는 야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서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가 작년까지 뭘 했습니까? 조국 사수대회 나가서 검찰 수사 비판하고 그리고 어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을 옹호하느냐 아니면 비판하느냐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상식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은요. DJ 정당이었어요. DJ가 당 총재를 겸직하고 현역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예.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렸던 조순영 의원이 단 한 번도 공천에서 배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스터 쓴소리 같은 그런 비주류가 있는 정당이 건강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략적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던 겁니다. 비주류, 쓴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정당,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공산당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당내의 어떤 중도 세력이라든지 침묵하고 있는 비주류 세력이 이번 서울 강서갑의 그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 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냐 여러 취재진의 질문이 김남국 변호사에게 쏠렸을 텐데 그 뾰족한 답은 일단 하지 않은 채 그 이후 본인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뭐 공정경선 이야기하면서 제2의 김용민 사태, 조국 수호되면 망한다는 뉘앙스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게
금태섭 의원의 전략은 아닐 것이다. 선의 경쟁을 하고 싶다. 장혜철 평론가.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하는데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올린 SNS 글만 보면 출마 강행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SNS로 입장을 가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론을 조금 조성하기 위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아하. 좀 출마를 포기한다더라 아니다더라 이걸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했고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당내 강성 친문 세력, 친조국 세력이 지켜보고 이제 김남국 변호사 편에서 아마 당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에게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예. SNS를 통한 댓글 달기나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으로 결국 김남국 변호사의 경선 참여를 요구하는 이 여론을 형성시키고 그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된 다음에 기자회견이나 다음 단계 수순을 밟아가려는 그런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청년 정치인들이 세대 교체할 때는 그 당의 주류와 싸웁니다. 과거 86들이 그랬고요.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그랬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 김남국 변호사는 당의 주류와 가까운 상태로 비주류와 싸우겠다는데 이게 청년의 세대 교체는 아니거든요. 예. 만약 86세대의 대표격인 우상호 의원 지역구에 가서 도전하거나 이인영 원내대표 지역구에 가서 도전했다면 전 이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 세대 교체하겠다. 청년의 도전이다.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내에 5손가락도 안 되는 비주류 의원 지역구에 가서 주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도전하는 게 청년이라는 이름, 세대교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는 좀 본질적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정리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결국 민주당 강서갑에 금태섭, 김남국 누가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임미리 교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당내에서 굉장히 그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저는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경선에 나간다고 하면 이 선거는 이보다 더 몇 배나 더 큰 파문이 있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 이 총선을 조국 대전으로 치르자는 이런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되면요 아주 강한 친문 지지자들이 김남국 변호사를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을 놓고 그럼 민주당에서 조금 쓴소리를 하면 여기는 배겨낼 수 없구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부각될 거예요. 이게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 선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아시겠지만 김용민 사태 때 그때 수도권에 영향을 미쳐서 수십 석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민주당은 아마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하더니 일단 출마 의지는 다시 굳히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얘기까지 정치권 이슈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